애국 국민과 해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참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을 빠른 시간 내에 복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과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 한일 관계를 복원한 게 성과가 아니라 좌파들의 중복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의 반대의 친일의 프레임에 갇혀서 역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번 한일 성과의 핵심 최대 성과는 뭐냐? 이거를 강조하라고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최대 성과는 지소미아의 정상화, 복원이라고 저는 제가 문재인이가 한일 관계를 이제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소미아인데 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거예요. 이건 제가 문재인이가 재임 기간 내에 할 때 제가 몇 번 방송에서 강하게 아주 이거는 진짜 천하의 나쁜 짓이다. 이거는 총살감을 넘어서 극형을 다스려야 된다. 왜? 이 지소미아는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협정이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일단 피해. 5천만 국민을 대피시켜야 되는 이 시간을 문재인이가 바로 없애버린 거예요. 대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상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보면은 가장 가까워야 될 이웃, 협력, 한일 관계에서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 결과는 사실 저는 이거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역사관입니다. 제주 4.3, 강주 5.18에 대한 잘못된 역사관. 헌법 전문에 넣는다든가. 그래서 지금 범보수 우파의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빨리 대통령이 됐으니까 많은 정보와 비밀 자료를 보시고 빨리 학습해서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바로 된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졌을 때 대한민국은 바로 설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을 많이 받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번에 그 문재인이가 완전히 박살낸 이 철진한 반일 몰이는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한미 동맹 또 무서운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한미일 군사 동맹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하더라도 일본이 1대1로 해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 패권 전쟁, 미중 패권 전쟁을 보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토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가 해야 돼요. 미국은 전 세계를 커버하는 전 세계의 보안관이에요.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천조가 넘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써가면서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있고요. 지금 거기다 신경 써야 되죠. 또 미국, 중국이 반도체 전쟁, 세계 패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대만을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 또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또 북한이 우리를 먹으려 그래. 그러면 중국과 북한은 한 팀입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제가 볼 땐 미국에서 상당히 압박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한일 관계를 빠른 시간 내에 복원을 했다는 것은 아주 높이 평가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군사보호협정의 지소미아입니다. 이것을 완전 정상화시켰다. 한일 관계는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다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서 보상금을 받아서 우리 포철 등 우리 경제 산업에 썼고요. 그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이제는 내놔가지고 그 돈으로 그 당시 피해 입었던 분들한테 좀 보상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좌파들이, 빨갱이들이 철진한 반일몰이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깨기 위한 전술이다. 민노총이 하고 있잖아요. 반일 민노총이 하고 있잖아요. 자, 반미. 가장 큰 게 반미입니다. 왜? 주한미군만 없으면 그날 밤으로 하루 만에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돼 있다. 왜? 지금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본까지 가세가 되면 중국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반일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갓을, 우리 삿갓 있잖아요. 갓에 끈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만 끊어도 됩니까? 갓이 벗겨지잖아요. 바람이 불건 치면은. 그래서 이거 각건 전술이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좌파들이 반일몰이 하는 거, 반미몰이 하는 거. 이것은 군사동맹, 한미일 군사동맹 최강의 동아시아의 최강, 태평양까지 이제는 그런 군사동맹을 허물기 위한 전략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5천만 국민이 대피할 수 있는, 북한이 도발했을 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쏴가지고 도발했을 때 국민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되찾아온 겁니다. 사실은 문재인이는 없애버렸던 거고, 대피할 시간을, 윤석열 대통령은 그 시간을 되찾아온 거예요.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건 박수를 받아야 돼. 그럼 윤석열 정부가 그 다음에 외교안보, 그 다음에 대변인 등등, 그 다음에 언론 관련해서 참모진들이 이걸 브리핑을 해야 돼요. 이 성과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방송, 제가 이거 수십 번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이거 한번 안 봤다 이러면 심각한 겁니다. 외교안보 라인이나 홍보 라인, 언론 라인이. 이렇게 성과를 가져왔는데 반대로 좌파들은 뭡니까? 반일몰이로, 친일몰이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완용이 윤석열이다 이러면서 지네들의 전문 특기죠. 이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을 조각을 내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건 보면 국가를 파괴하는 겁니다. 반일몰이는 너무나 쉽게 되는 겁니다. 독도 문제,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폐수 문제. 이게 북한에서는 아주, 지금도 조선이라고 쓰잖아요. 반일이 북한의 생존 목적이에요. 반미가 북한의 생존 목적이고. 그래서 이 반일은 공산주의 전략이고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술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불편한 부분이나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나 다 똑같은 거다. 우리가 많은 혜택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제는 반일이 아니라 극일, 성일,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일본은 1948년 8월 45년 8월 15일 날 미국에 의해서 2차 대전 원자폭탄 2방을 맞았죠. 최초로. 그러고도 먹고 살기,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과 가장 친한 국가가 돼서 지금 세계에서 넘버 2, 3를 다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극일, 또 극미, 어쨌든 이 우방 국가는 함께 해서 우리의 국익에 최대한 이익을 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자유의 미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문제는 뭐냐 이러면요, 제가 어저께 방송을 했습니다.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과 화재가 났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는 내란의 신호탄이다. 전민봉기. 이게 4.3부터 6.25, 그 다음에 광주 5.18 등 이 대남 적화 전술 통일을 보면은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동시다발로 이 간첩들이나, 제가 간첩의 종류가 늘 있다 그랬죠. 고정 간첩, 자생 간첩, 난파 간첩, 그 다음에 기생충 간첩 등 이네들이, 자, 이제 남침해도 됩니다. 우리가 남과 북의 공산주의자 반역 세력이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킬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진짜 경고 조심해라. 저격당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경고를, 주의를 드립니다. 주변에서 이 방송을 윤석열 정부가 보게끔, 대통령이 보게끔 적극적으로 많이 전달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4월 2일 하루만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뉴스타운 취재팀과 우리 또 성춘길 기자가 자세히 찾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30건이 아니라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38건, 여기 또 일반 화재, 건물 화재까지 12건, 총 50건입니다. 근데 이게 집중적으로 10시, 11시, 12시 사이에 일어나는데, 이거는 발화 시점은 내가 볼 때는 10시쯤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발견되는 시점에 따라서 산속이다 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이 남한에 있는 빨갱이들과 손을 잡고 적화 통일을 위한 신호탄이고, 남한의 자익 세력들이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인명살상 쪽으로는 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악화되면서 올 한 해 이제 시작이 되면은
대규모 인명 피해까지 갈 수 있고 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일몰이도 대남 적화 통일 전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산불 역시 이 전조 내란을 전민 봉기를 위한 공권력을 무력해서 윤석열 퇴진을 넘어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시나리오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문재인이가 이 지소미아 파괴한 거에 대해서 뭐 능지처참이야 최악의 형벌을 가해야 된다. 이자에게는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이재명이가 또 이제 국방 한일 관계 복원하려 그러니까 망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 이거 했던 방송입니다. 이 지소미아에 대한 5천만 국민 대피 시간을 없앴다. 이거 빨리 복원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도 제가 이 함일 지소미아 복원 시급하다. 북한 핵미사일 공격 시 대피 시간이 없다. 이 방송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한일 관계,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상을 완전히 복원한 거에서 가장 1성과를 내야 되는 것은 지소미아에 대한 복원이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지소미아에 대한 얘기를 잘 해야 돼요. 쉽게 그것도. 근데 이걸 얘기 안 하고 뭐 돌을 치웠다. 그 다음에 뭐 했다 이러니까 좌파들이 막 달겨드는 겁니다. 이게 프레임 전쟁을 할지 몰라서 그래요. 프레임 전쟁 해야 됩니다. 이 반일몰이 하는 거, 친일몰이 하는 거는 프레임 전쟁이다. 좌파들의. 거기에 맞프레임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소미아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주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맺은 협정이에요.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2019년 문재인이가 지소미아 종료를 하는 겁니다. 이 문재인이는 진짜 이거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되고 언젠가는 이 처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좌파들은 뭐 이거를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이거는요 역적들이나 할 일입니다. 역적들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생명과 자산을 우습게 본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대단한 정보력과 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김대중 때요 이 국정원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민트라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우리 스파이입니다. 이제 우리가 북한에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간첩일 수 있죠. 우리의 간첩일 수도 있고 그 휴민트라 그러는데요. 그 무려 300명 이상이 숙청을 당했다 그래요. 그리고 국정원 다 무너졌습니다. 무슨 우리가 뭐 정보 취득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군사 위성도 없어요. 최근에 작년에 쐈던 것은 통신 위성입니다. 이거는 격이 다르고 수준이 달라요. 위성의 수준이. 그래서 좌파들은 이제 뭐 우리는 이거 기밀을 갖고 있고 뭐 백두신호 정찰기도 있고 근데 이거요 미국이 다 갖고 있고 일본은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보면 극비 특정 비밀 훈련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그 해상 초계기가 있죠. 한국은 열렸을 때 일본은 77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이 됩니까? 이런 데이터가 극명하게 놓아 있는데도 까부는 거예요. 이게 무식하게. 근데 이거를 지적하는 군사 전문가도 없고 우파들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군사 전문가는 군사적인 얘기만 해. 또 우파는 우파 얘기. 이거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위성입니다. 위성, 군사 위성, 정보 수집하는. 일본은 지금 광학 2대, 레이더 2대 예비한 개인데 총 군사 위성이 5기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스함 등등등 보면 우리가 얻는 게 더 많지 무슨 우리가 일본한테 정보가 더 많아가지고 줄게 이거는 말 같은 소리는 아니다. 김대중이 국정원을 무력화하고 북한 휴민트를 없애지 숙청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 대등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그래서 일본에게 전적으로 함께 가야지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을 쏘을 때 우리의 기술로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위성이에요. 위성. 레이더도 있지만 인공위성, 특히 군사위성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카메라 기술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소니, 캐논, 미놀타 뭐 등등 카메라가 굉장히 앞서 있죠. 그러니까 이 군사위성에 장착한 카메라는 더 좋을 거랍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군사위성이 5개 이상 첩보위성을 띄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뭘 까부냐는 겁니다. 이러니까 조센진 소리 듣는 거예요.
참 창피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이 부분,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문재인 때 해가지고 노무현 때부터 해가지고 그 전시 작전권, 전작권 환수하는 거. 그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저도 못 먹어요. 저도 운영을 못 해요. 이런 위성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으면은, 이거 천불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 위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위성의 숫자들인데요. 이게 무려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 3만 개가 넘는 것 같아요. 3만 개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군사 위성을 이제 뭐 하면은 이제 1만 2천 개인데 미국에서 갖고 있는 게 한 3,400개 정도 군사 위성이 뭐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군사 기밀이니까 정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이제 군사 위성, 통신 위성, 뭐 갖가지 위성들로 해서 사실 공해죠. 이제 지구에 이렇게 위성들이 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군사 위성 하나 없다. 미국은 3,000개 이상의 군사 위성, 일본은 5개 이상, 7개인가 지금 뭐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빌리지 않으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정확도. 북한에서 도발을 했을 때 미사일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이 주변국에 대한 이 위성, 레이더 관련입니다. 보면은 이제 중국의 정찰 위성도 있고 일본의 정찰 위성도 있죠. 그 다음에 그린 파인더 레이더, 그 다음에 템보 레이더, 페버스 레이더, 그 다음에 RC135 리벳 조인터, 그 다음에 이지스쇼 레이더 등 뭐 이렇게 레이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정찰 위성 등 이 첩보 위성들이 아니면은 우리도 레이더는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린 파인더. 진짜 우리가 뭐 사드도 최근에 한기 성주에 설치해서 레이더로 볼 수 있지만 이 레이더라는 것은 작게 아주 그 점으로 나타나는 경우 있고 아주 안 보일 수도 미세하게 날아오는 거는 보이죠. 먼지는. 근데 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새인지 비행기인지 미사일인지, 그러니까 지금 툭 하면 북한이 도발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합참이나 국방부 발표가 뭐라 나와요? 원인 몰라. 그러니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상의 무슨 발사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심각하게 핵미사일이다 면 어떡할 겁니까?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다. 작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탄착점까지 방향이 어딘가 정확히 해야지 정확히 국민들이 대피하는데 어설프게 하면 뭡니까? 맨날 공습경보 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늑대소년 알잖아요. 늑대야 거짓말 3번 했다. 진짜 늑대가 나타날 때 안 도와주잖아요. 사람들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쏠 때마다 공습경보를 날리면은 국민들이 이거 뭐야? 아니야. 또 진짜 날아올 때 공습경보 내도 국민들이 안 피한다니까요. 그래서 국가안보는 아주 엄밀하고 정밀하고 신속하고 정확해야 돼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정찰 위성이 없다. 군사 위성이. 그러니까 일본에 기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소미아 협정을 맺고 해오다가 이 문재인이가 2019년대 이게 없앤 거예요. 그러면 2020년 한 3, 4년 큰일 날 뻔한 겁니다, 이게. 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3명의 좌파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에 천문학적인 돈이 가면서 핵과 미사일이 어떻게 했다고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고도화 경량화 됐다고요. 핵뿐입니까? 북한의 생화학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탑재해서 날아오는데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어디서 발사돼서 이게 마하 속도로 올라오면 1마하가 뭡니까? 1229km인가 그렇잖아요, 1마하에. 마하 4, 5로 올라오면 이게 순식간에 넘어오는 겁니다. 자, 이걸 격추시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 상공에서 격추를 해야죠. 아니면 쏘자마자 격추를 해야지. 이게 날아가면서 마하 속도로 오니까 정확도가 정확히 이게 핵심적으로 하려면은 이 군사 위성이 3개가 필요하다 그래요. 3개가. 3개의 군사 위성 정도는 있어야지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미사일이고 어느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거. 그래서 그 방향에 정확하게 그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보내야 돼요. 이 시간이 불과 5분, 10분, 15분이면 한국에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 주요 미사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보면요. 지금 나오죠. 이 북극성이 이제 스커드 미사일 등이 있죠. 스커드 미사일 등에서 500km에서 1000km. 요거는 한반도 전역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전반이 이게 사정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 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니까 화성 17이나 뭐 이런 거 쓰면은 15,000km 미국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은 나서. 근데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때문에 나서서 그때 시끄럽게 구는 겁니다. 이게 국가 안보가 다 안 무너졌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스커드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순항 미사일은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레이더에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 북극성 1000km 이상. 이것도 이제 한반도가 전체가 이제 사정권에 들어오는 거. 무수단부터는 이제 일본, 감으로 이제 번진 거. 북극성 무수단부터는 화성 14, 15, 16, 17. 이거는 이제 호주, 미국, 캐나다 뭐 다 이제 커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북한의 미사일은 우리 문제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고 미국에서도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북한이 지살라고 핵간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미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니까 미국이 나서서 그나마 막아주고 있는 거다. 우리는 진짜 단거리 미사일이나 다연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맞을 수 있는 것도 컨트롤 못하고 있고 도발로 간주하고 싸우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미사일들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현황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탄도미사일이에요. 이제 그다가 핵탄두를 장착하면 핵미사일이고 생화학탄을 탑재하면은 이제 생화학탄이 되겠죠. 뭘 탑재하느냐입니다. 탄두에다가. 그래서 이제 SRBM 단거리 미사일 이제 약칭이죠. 300km에서 1000km. 이거는 100% 다 우리가 사정권에 들어온다. 스커더, 그 다음에 이스칸데르, 그 다음에 방사포. 방사포가 축하를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탑재가 가능하다 그래요. 얘들은 이제 전략형 그 전술핵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그 옆에 지금 있네요. 전술핵 탄도. 이게 작게 올리면요. 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00km에서 300km. 이건 이제 스커드 미사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했을 때 ICBM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등 이제 이것 때문에 미국이 나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IRBM 중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SLBM 해서 이제 잠수함에서 쏘는 겁니다. 이 미사일도 종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미사일이 북한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의한 도움으로 지금 경량화, 고도화 아주 발달돼 있다는 겁니다. 핵탄두까지. 핵과 미사일이 이렇게 고도화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소미아가 너무나 필요한 건데 이걸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또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커버됩니까? 그러니까 뭐 사드나 그다음에 킬체인 등 뭐 MD 해가지고 미사일 방어체제 해구산 등이 있지만 못 막아요. 그러면 일단은 국민들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도발을 했을 때는. 그래서 지소미아가 너무나 필요한 건데 이거를 파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완전 정상화시켰습니다. 이 박수 쳐야 돼. 5천만 국민이.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노출을 해야 돼요. 국민들 계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역공을 당하는 겁니다. 최근에도 자 이제 미국의 자유의 방패, 그다음에 미국이 북한이 도발 징후가 있으면 핵을 가지고 있고 경량화되고 미사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제 타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의 방패 이번에 한 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됐지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문재인 때문에 못 하다가 여기 이번에 훈련 방어 훈련이 아니라 선제 타격, 북한이 도발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안정화 부대까지 투입되는 북한을 재건하고 완전히 바꾸는 그런 부대까지 들어가는 훈련이에요. 사실상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저는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전략 자산들이 처음으로 온 전략 자산들도 많았죠. 죽음의 천사 등. 그래서 요 보다시피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게 이제 전술 핵입니다. 핵탄두인데 작아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 미사일에는 탑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탄도 미사일이 있고요. 자, 이 탄도 미사일은 지금 쐈을 때, 북한에서 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궤적을 그리면서 갑니다. 발사를 하면은. 자, 탄도 미사일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종류가 많습니다. 뭐 이동형이냐, 고정식이냐, 배에서 쏘느냐, 아까 했죠. 군함에서 쏘느냐, 비행기에서 쏘느냐. 그 다음에 함대함, 뭐 배에서 지대함, 공대지, 이런 게 뭐냐.
어디서 어디를 쏘냐는 용어예요. 이 미사일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쏘면 마하 3.5에서 4.0입니다. 1마하면 아까 1220군가요 7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00 잡고. 그러면 4, 5면 뭡니까? 거의 끝난 거예요. 쏘면 빠른 시간 내에 목표점을 타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이 멀리 갈 때는 이제 그 연료 때문에 1단계, 2단계 분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볼 수 있는데. 자, 탄도미사일 곡선을 그리면서 갑니다.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쏠 징후가 있을 때 이번에 훈련이 뭡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다음 만약 쐈다, 발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레이더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지 않고. 그러면 위성에서 첩보 위성에서 미사일을 최소한 3개 이상의 군사 위성에서 이걸 보고 마하 속도로 올라올 때 엄청 빨리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어디로 가는지를 빨리 잡아야죠. 그러니까 3개 정도가 3개 이상의 위성에서 좌표를 찍었을 때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편차를, 오차를. 그래서 이게 어떤 미사일이구나 금방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공석 경보를 내서 국민들을 대피시켜야 돼요. 이거를 없애버린 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이걸 복원한 게 지금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정부야. 그건 박수 칠 일이죠. 이 부분을 청와대가 아주 막 떠들어야 돼. 안 그러면 저보고 대신 내려면 제가 청와대 가서 브리핑 해줄게요.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미지에서는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저고도로 날아가면서 이제 레이더를 피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이더에 안 잡히면 위성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첩보위성, 군사위성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순항 미사일은 저고도가 가능합니다. 저고행, 아주 초저고 비행까지 가능하다 그래요. 이 성능에 따라서. 근데 이게 사거리가 1500km면 우리나라 전역에 다 들어가요. 또 발달됐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NLL 이남으로 속초 앞바다, 그때 울릉도라 그랬지만 그게 아니고 속초 앞바다 빼고, 우리 영해에 떨어뜨린 겁니다. 우리 공해가 아니고 거의 붙었어요. 그리고 한 발 더 쏟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냐? 울산 앞바다, 울산. 근데 이거 뭐 1급 정보인데 사실은 이게 레이더에 안 잡혔다 그래요.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심각. 북한은 쐈다 그러는데 북한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이게 초저고도 낮게 들어가니까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핵을 탑재했다면 북한에서 대한민국 곳곳을 원하는 대로 전술핵을 쏴가지고 그 박살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몰라. 이렇게 위험한 일을 저지른 게 문재인이고 이걸 이번에 복원시킨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홍보를 못해서 그런 거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비교인데요. 이제 나와 있죠. 이게 다릅니다. 파괴력이 크고 탄도는 이 순항미사일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핵탄두 탑재, 탄두 무게가 감량된 소형화표로.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전술핵은 소형화, 아까 사진에 보셨잖아요. 탑재가 가능해요. 여기도 이래 되면은. 아주 위험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까지 대거 또 개발을 하고 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진짜 안보가 무너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 이거 말고 북한이 또 대규모로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장사정포예요. 포.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는요, 400km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보면,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300mm 신형 방사포, 그냥 신형 대구경 방사포, 그 다음 초대형 방사포가 있습니다. 이게요, 한 발 쏘는 게 있고 22연장, 다연장이 있어요. 여러 3단으로 해가 동시에 때립니다. 동시에. 22발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포가. 그 다음 8연장, 6연장, 4연장. 이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 뒤에 이미지에서 사진의 이미지에서 보다시피. 이게 고도가 이제 정점 고도가 나와 있죠. 이게 몇 고도로 날아가서 포물선을 그리니까. 그래서 최대 사거리가 뭡니까? 53km부터 최대 400km. 이것도 대한민국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여기 300km 정도의 대형 신형 방사포 300mm 정도 되면 여기도
전술핵까지 탑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거잖아요. 여기다가 탄주균 같은 거 생화학탄 부차가 쏘면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못하면 피해야 돼. 싹 다 이러면 무조건 국민들은 대피시켜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해가지고 한국형이 있고, 그 다음에 킬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드 해서 해구산 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미국 방송 전문가 제가 뭐 친한 박사들하고 통화해 보면은 사드 지금 성주에 있는 거는 평택 캠프 앰프리스 하나밖에 커버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드가 몇 세트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몇 기가. 이거 좀 큰일입니다. 지금 완전 무방비로 돼 있고요. 지금 뭐 이 방어 체계가 되게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가 지소미아, 이 북한이 도발 시 자유의 방패처럼 선제 타격, 북폭이 가능해야 되고요. 거기서 실패했을 때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지소미아가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 이걸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교육을 하고 계몽을 시키고 홍보를 해야 돼. 이걸 안 하니까 지금 반친일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쌍코피를 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을 때 이 감시 정찰 위성에서 보고 바로 파악돼가지고 지휘관제소, 작전 통제소의 지령을 때리면은 이것도 지금 사실은 옛날 거예요. 위성에서 좌표를 주고받고 때리면은 육해 공군, 공군 전투기, 전략자산, 항공모함, 군함, 뭐 육해 공군의 모든 미사일을 좌표만 보내면 동시다발로 한 방에 때릴 수 있습니다. 이게 크롬돔 작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가 돼서 올라오면 중간에 격추를 시켜야 되는 거고, 격추하자마자 원점을 때리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한테 피해가 적다는 겁니다. 이게 늦으면 어떡합니까? 휴전선을 넘어와서 우리 상공에서 격추되면 그 피해는 우리한테 고스란히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선제 타격과 정찰 위성, 군사 위성의 조기 감시,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조기 경보기부터 해서 모든 전략 자산이 24시간 365일 여러 대가 와서 한반도를 감시하죠. 위성에서 보죠. 자, 이거 미국이 전 세계를 커버해야 되니까 너무 비용이 드니까 뭡니까? 이거 일본하고 한국하고 니네들도 좀 사이좋게 해서 같이 공유를 하라는 겁니다. 왜? 이게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자산이 직결되니까. 이걸 깨부신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일당이다. 이 작자들은 반역자요. 5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모두 사형시켜야 된다.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물고 넣으세요. 윤석열 대통령 뭐합니까? 실제 우리가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이 날아왔었죠. 저번에 작년에. 그래서 동석경보가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화면에 이제 연합뉴스 방송에서 뜬 거예요. 울릉군 지역 대피하라.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보니까 울릉 쪽으로 간 게 아니죠. 그 바로 NLL 속초 앞바다에 떨어진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경보예요. 그리고 이 후속 조치도 엉망이었습니다. 뒤에 문자가 가고. 자, 여기서 정확도가 있었으면 이게 이제 울릉도로 가는지 속초로 가는지 놓아야 되는 거예요. 속초 앞바다에 속초 시민들을 대피시켰어요. 상황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실제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감지를 해야 된다. 레이더로 보면 늦다, 정확하지 않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더도 있지만 군사위성에서 바로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조짐이 보이면 때려버려야 되는 거고, 자, 도발을 했을 때 빨리 이게 뭔지 파악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니까 그 지역 주민들, 국민들은 이런 공석 경보를 해서 대피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고 매번 국민들한테 이 공석 경보 잘못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날아왔을 때 국민들이 이거 신뢰를 안 하고 따르지 않으면은 대량 인명 살상 피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 사실이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북한이 도발했을 때 이제 국민 행동 요령이 있긴 있어요. 핵, 그 다음에 장사정포, 미사일, 그 다음에 생화학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경보 사이렌을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하생방 경보도 있고 이러는데요. 이 공석 경보는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 미사일이죠. 공개 예상대 대피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군에서 요청에 의해서 행안부가 민방위 센터에다 발령을 합니다. 경보 발령 그냥 군이 탄도 뭐 이렇게 이제 TV 방송에 3분의 1 차지하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색 화면이 뜨는 거예요.
자, 이게 뜨더라도 빨리 캐치해야 되잖아요. 빨리 알아채야 되잖아요.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늦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피는 어떻게 5분 내 지하로 가라. 지하철역, 건물, 아파트. 이거 연습해야 돼. 왜 안 합니까? 자, 여기도 지금 5분 이내 피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고 잘 파악이 안 되면 대피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지소미아가 있어야지 빨리 피하는 건데 이걸 없앤 겁니다. 이게 정부 국민 행동 요령인데도. 그 다음에 행동 요령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해요. 지금 제가 미국 거를 한번 사례를, 이것도 뭐 제가 여러 번 방송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러면 미 태평양 사령부에 탐지를 합니다. 발사하자마자 미국의 군사위성들이 바로 탐지를 하겠죠. 그 방향을 체킹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 오겠다 했었는데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거 잘못 체킹하면 뭐야? 미국 국민들이 이거 똑같은 겁니다. 정확하게 미국 본토를 향했구나 이러면 대피령을 내는 겁니다. 5분 만에. 통보를 해요. 그 다음에 10분 만에 이게 대륙간 탄도니까 태평양을 건너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라디오, TV 등 아까 상황을 전파하는 겁니다. 20분 주민 대피, 20분 이내 대피가 가능해요. 미국은. 그래도 우리는 인접해 있으니까 5분 이내 해결해야 돼요. 5분, 길어도 10분 이내. 그런데 우리가 군사위성 하나도 없이 뭘 대피를 시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핵공격 시 대비 개인 생존 배낭, 하와이 주 벽에 대비 개인 행동 대응. 하와이가 이제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역대 이제 공석경보, 경계경보 주요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보면은 이제 83년, 이제 그 이웅평이죠. 비행기 몰고 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미거기 20일 이제 왔던 손천관 2개가 있고 83년에.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이제 백령도 이제 탄도미사일 쏘았을 때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죠. 이제 2022년 11월 2일 이게 이제 NLL 이남으로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거예요. 자, 이 모든 징후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동시다발로 산불 난 거는 지금 뭡니까? 이게 다 흔들어 보는 거고 예행 연습이고 이번에는 그러면 신호탄이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전에도 한번 방송을 했는데요. C4ISR이라는 이게 말하면은 이제 군사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위성에서 다 하는 겁니다.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인텔리전서 뭐 등등등 해서 위성에서 모든 걸 컨트롤해서 비행기, 공군, 그 다음에 잠수함, 항공모함, 군함 등의 해군,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다 다 보내는 거, 육해공군. 자, 좌표를 위성에서 딱 도발 징후가 있으면 바로 포착해서 좌표를 위성에서 각 그 육해공군에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 번에 동시다발로 동시에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이게 큰 도움이에요. 이 시스템이 지금 우리 주한미군 함께 훈련하는 전작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무기 체계에도 미국의 US 스펙으로 US의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나 이게 유럽에 아주 나토에 많이 판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최첨단 우주전쟁이란 말입니다. 위성에서. 이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깨진 거예요. 그 우리도 이 시스템으로 지금 훈련을 하다가 문재인이가 6년간 안 했죠. 5년간.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그 다음에 전작권은 이 시스템이 돼야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성, 군사위성 최소 3개 이상은 이 운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은 뭔가 한미하면서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무조건 전작권 내놔라. 이건 간첩이나 할 짓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표에서 보면 위성에서 지휘 통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통신까지 해요. 지휘도 하고 통제도 하고 컴퓨터가 다 관리하죠. 그 다음에 정보를 취집하고 정찰, 감시하는 겁니다. 감시하고 정찰하고. 다 돼, 다. 그래서 좌표를 찍으면 그게는 초토화된다.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C4ISR인데 이게 이제 미군 위주로 우리가 돼 있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토는 나토끼리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컨트롤 타워가. 요번에 이제 우리가 폴란드에 무기 수출하는데 여기서 핵심 요거는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컴퓨터로 말하면 CPU 같은 거고 OS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프로그램. 자, 요런 게 빠지고 그냥 탱크만 파는 겁니다. 포를 넣으면 빵빵 쏠 수 있는 탱크만. 거기다 폴란드나 나토가 가져가면 자기네 C4ISR을 탑재하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 없이 지금 레이더에 있으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하고 있다. 진짜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빨리 저는 이걸 깨닫고 국민들에게 이번 한일 정상회담, 한일 관계 복원, 한미일 군사 동맹의 핵심은 이거다. 5천만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든 이 지소미아 5천만 국민이 북한 도발 시, 핵미사일 도발 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군사일성도 없는데 맺어놨는데, 그래서 급하게 맺어놨는데 2019년에 문재인이가 그걸 없앴습니다. 5천만 국민을 볼모로, 생명을 볼모로 이렇게 위험한 일을, 반역적 행위를 했습니다. 또 미국과 미중 패권 전쟁, 대만 문제에 있어서 급하게 동맹을 복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적 박수를 받고 지금 친일몰이로 종북들이 쌀을 붙이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거 박살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되치기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정보를 많은 분들이 공유하시고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까지 이 영상을 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